안녕하십니까, 무게한 주주입니다. 오늘은 방산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 이 방산주의 내막에는 반도체 전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뉴스를 기본적으로 한 분석과 기술적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9년도에 미중 무역전쟁이 발생하는 거 다들 아시죠? 이때 우리나라 증시가 굉장히 많이 떨어졌었습니다. 이 전쟁이 발생된 이유가 미국이 중국한테 우리 기술력 자꾸 뺏어가지 마라 이렇게 하면서 중국은 우리는 그런 적 없다 이렇게 대응하고, 그러다가 그럼 우리 너희한테 미국 그런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하면서 기술 분쟁이 무역 전쟁으로까지 이렇게 옮겨갔잖아요. 그때 우리나라 증시가 굉장히 많은 타격을 받았습니다. 왜냐면 미국과 중국이 우리나라한테 굉장히 중요한 국가이기 때문에 둘이 싸우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새우등이 많이 터졌었어요. 그러다가 20년에 코로나가 발생하면서 중국이 미국한테 약간 한 발 물러서면서 둘이 휴전을 하게 됐죠. 근데 코로나가 발생하면서 또 주가가 많이 빠졌잖아요. 그래서 둘이 화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21년에 최근에 중국 마스크를 누가 만드나 봤더니 위구르족의 강제 노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유럽은 이런 위구르족의 인권 문제를 강력하게 비난을 했거든요. 그래서 정면 충돌을 하게 됩니다, 중국과. 그러던 와중에 미국은, 그래서 이런 싸움이 지속되면서 미국은 좀 더 크게 싸움을 만들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 나라들을 자기들 편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 같은데, 최근에 일본이 후쿠시마 그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기로 결정을 했잖아요. 근데 여기 뒤에서는 미국의 노골적인 지지가 있었습니다. 미국은 처리된 물이라고 하면서 방류를 지지했거든요. 그러니까 일본과 미국은 같은 편으로 볼 수 있게 되겠죠. 그리고 유럽도 미국의 편에 서서 중국을 제재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위구르족에 가해진 인권 탄압을 문제로 중국을 제재하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미국이 대만에 대표단을 파견했거든요. 다들 아시다시피 대만과 중국은 사이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만을 미국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이렇게 접촉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게 여기서 대만은 시스템 반도체 세계 1위 기업인 TSMC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중국에 반도체 공급을 중단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제부터 반도체 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반도체 전쟁이 시작될 것 같으니까 유럽도 반도체 자립을 위해서 36억 유로를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아무래도 미국과 유럽이 한편에 서 있다고 해도 자기네들도 언제든지 반도체 쪽에 공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자립 위치는 만들어 놔야겠죠. 그리고 또한 인텔 역시 차량용 반도체를 만들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이든이 이제 삼성전자를 불러놓고 미국의 반도체 공장을 만들어야 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게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면 중국에는 화웨이라는 기업이 있잖아요. 화웨이는 삼성전자에게 우리와 협력하자라고 말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반도체 위기는 미국 탓이라고 말을 하면서,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미국의 바이든은 우리랑 협력을 하자 하고 중국의 화웨이는 우리랑 협력을 하자 하고 하니까 가운데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이게 왜 어렵냐면은 지금 삼성전자는 중국에 이미 공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미국의 편에 서게 되면 중국의 반도체 공장에 분명히 압력을 받게 될 거예요. 중국 입장에서는. 옛날에 뭐 한안령 같은 것도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미국 편을 들 수가 없는 겁니다. 하지만 또 삼성전자가 미국의 편을 들자니 중국 쪽에서는 가만히 있지 않고, 그래서 삼성전자가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양 국가가 지금 삼성전자를 자기네 편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가운데서 방산주가 가장 핫한 종목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첫 번째로 방산주 하면 빅텍이 떠오르죠. 그래서 빅텍과 두 번째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그리고 세 번째로 현대로템, 이 세 가지 종목을 기술적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건 제 개인적인 시나리오이기 때문에 100% 맞다고 장담은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손절 라인은 꼭 잡아야 합니다. 빅텍의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빅텍은
최근에 굉장히 많이 올랐네요. 이렇게 올랐다가 내려왔어요. 근데 지금 외봉으로 이렇게 한번 빠진 다음에 이게 저는 매집봉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하고 매집을 한 다음에 계속 주가가 이렇게 횡보를 했습니다. 주가가 횡보한다는 거는 앞서서도 말씀드렸는데 어떤 세력이 이 가격 아래로 떨어뜨리지 않겠다라고 마음을 먹은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도 한 번씩 매집봉이 나오죠. 그래서 최근에 흐름이 상방으로 이렇게 틀어진 모습입니다. 원래 같았으면 지금 이 녹색 선을 타고 이렇게 가야지 정상인데 최근에 이 볼린저 밴드 상단을 뚫고 이제 돌파가 나오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시나리오가 맞아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좀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리고 이 보조지표들을 보시면 아직 과열 단계도 아니고 세력이 나갔다라고 볼 수 있는 단계도 아닌 것 같습니다. 이때도 마찬가지죠. 주봉을 한번 보면 주봉에서는 이런 박스권이 있었는데 여기 최근에 박스권 상단을 뚫고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되면 지금 여기까지 매물을 다 소화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선까지는 굉장히 쉽게 갈 수도 있어요. 지금 그리고 최근에 거래량도 굉장히 적기 때문에 이 라인은 바닥이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개인적으로. 그 다음은 하나 에어로 스페이스입니다. 하나 에어로 스페이스를 보시면 일단 큰 흐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흐름에서 봐도 지금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상황이네요. 방산주는 원래 고평가 받기가 좀 쉽지 않죠. 하지만 큰 흐름으로 봤을 때 이런 돛담배 형태가 나오는 것 같은데요. 그러다가 여기에서 추세가 이제 상승으로 바뀌었습니다. 최근 흐름부터 한번 보면 최근 흐름에서 이렇게 갔다가 눌렸고 다시 이렇게 가는 모습이네요. 지금 하나 에어로 스페이스도 볼륨 매드 상단을 이렇게 찍었는데 돌파가 나오려고 하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해서 박스권을 그리고 있잖아요. 그러다가 지금 최근에 모습이 좀 상승 쪽으로 추세를 돌리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보조지표를 보시면 세력도 아직 있는 것 같고 과열 단계도 아니니까 좀 괜찮지 않을까요? 그리고 주봉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봉에서는 이런 삼각설문 형태가 나왔었네요. 그러다가 삼각설문 끝에서 주가가 이제 상방으로 튀었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갈 수 있지 않을까요? 이게 지금 바로 가는 건 아니고 조금만 더 순환 매장이 이어질지도 몰라요. 거래량도 지금 좀 바닥권이기 때문에 요 자리에서도 아직은 좀 괜찮은 자리 같습니다. 다음은 현대로템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로템도 비슷한 모습이네요. 여기에서 매집이 한번 쭉 나왔죠. 그리고 가열 단계를 지나서 지금은 굉장히 식은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주가가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보조지표는 별로 큰 흐름이 없었네요. 세력은 아직 이 종목에 존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은 크게 보면 이런 밥그릇 형태가 나왔네요. 3번 자리에서 이렇게 눌렸다가 가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이거는 이렇게 갔다가 눌려서 이렇게 횡보하고 있잖아요. 이것도 패턴입니다. 세력들이 이 종목을 갖고 있는 패턴 중에 하나가 이런 모습이거든요. 올랐다가 내려서 지지가 나오는 모습이요. 그래서 이것도 지금 길을 많이 모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런 방산주들의 릴레이가 나올 때 이 종목도 릴레이가 나올 수가 있어요. 이런 볼리전 배드가 점점 수렴하는 거는 돌파 매매가 가능하다는 거거든요. 왜냐면 이렇게 돌파가 나올 수 있어요. 다른 종목들도 다들 이런 모습을 그리다가 돌파가 나옵니다. 거리량도 보시면 굉장히 바닥권이기 때문에 좀 메리트가 있는 자리 같습니다. 그리고 주봉을 보시면 이 종목도 이렇게 또 이렇게 삼각수렴이 나오고 있죠. 이 삼각수렴 끝에서 방향성이 결정이 될 건데 아래로 방향성이 결정이 될지 위로 방향성이 결정이 될지 이거는 모르지만 지금 방산주들의 흐름을 본다고 하면 이렇게 위로 결정될 확률이 좀 높겠죠. 그리고 앞으로 시황을 봤을 때도 그럴 확률이 좀 있어 보입니다. 그럼 이것으로 방산주들이 왜 올라야 하는지, 왜 오를 것 같은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이거는 무기한주주의 개인적인 뇌피셜이기 때문에 영상은 한번 그냥 참고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